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GDPR상 프로파일링 규정에 대해 EDPB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프로파일링의 개념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최근 신용정보법에 프로파일링을 반영한 규정이 도입된 만큼 향후 이동권과 더불어 중요하게 논의될 정보 주체의 권리로 예상됩니다. 프로파일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할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은 업종과 서비스 유형을 가리지 않고 최근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IoT 제품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셋을 도출해 활용하고 있고 알고리즘의 발달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 파워가 강화되어 최근에는 비정형화된 정보의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빅데이터나 AI 기술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동화된 정보 처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나 추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의 솔루션의 구조 또한 이름 단말기 정보 등 도출한 일반 식별자를 바탕으로 이에 파생되는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 프로파일링을 강화하는 구조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의 정보, 예컨대 연령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각 디바이스에 나오는 로그들과 행동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분류하여 프로파일링한 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페이스북을 살펴볼까요?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선호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에 이용자는 인권과 기술 얼리어답터 등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가 어떤 게시글을 클릭했고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등의 행태 정보를 분석하여 분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GDPR 제4조 제4항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자연인과 관련된 특정한 개인적 측면의 분석, 특히 자연인의 업무성과 경제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도, 관심, 행동, 위치 또는 이동과 관련된 측면의 분석 또는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사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형태로 처리하고 이 정보 처리의 목적이 자연인에 대한 개인적 측면들의 평가라면 프로파일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GDPR 22조에는 개인정보 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에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즉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파일링은 개념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프로파일링이 있고 이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 신청에서 작성된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사람이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이 의사결정을 완전히 자동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과 비교해보자면 어떠한 의미 있는 인적 개입도 없이 오롯이 알고리즘이 스스로 대출 승인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이 개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분류 방식이 존재함에도 법률적 취급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프로파일링에는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자동화된 개별적 의사결정과 GDPR 22조가 적용되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의사결정이 있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는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동화된 의사결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GDPR 제22조 제1항은 프로파일링 거부권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조 2항에서 정보 주체의 프로파일링 거부권에 대한 세 가지 적용 예외를 적시하고 있는데 계약 이행 정보 주체의 정당한 이익 보장,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입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 합법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동화된 처리만을 기반으로 한 결정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인간이 다른 요소들을 검토하고 고려하는 경우 이 결정은 자동화된 처리만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위 조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효력 부분에 있습니다. 법적 효력과 그와 유사하게 중요한 효력이 있는데 법적 효력이란 육아수당, 주택수당 등 법에 따라 제공되는 특정한 사회적 혜택의 승인 또는 거부, 입국 거부, 관할 당국에 의한 보완 조치 또는 감시의 강화 등의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유사하게 중요한 효력이란 예컨대 온라인 신용 신청의 자동 거부,
인적 개입이 없는 온라인 채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온라인 타겟 광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컨대 가격 차별화를 가져오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던가 온라인 도박 광고의 정기적인 노출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22조의 거부권의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의 이행 또는 체결의 필수적인 경우. 둘째, 컨트롤러에게 적용되는 이유법 또는 회원국법에서 허용하고 이 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시하는 경우. 셋째,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지불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며 처리하는 정보의 양을 고려하면 정기적 인적 개입이 사실상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프로파일링 거부권 적용 예외 중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만을 근거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컨트롤러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은 방식의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동의의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 명시적 동의는 GDPR에 정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행위보다 명시적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증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용자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바,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이 정보 주체에게 이러한 종류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하고 관련된 논리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처리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된 논리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개정된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핵심은 정보 주체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어떤 종류의 정보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정보 주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프로파일링을 통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을 때 의미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처리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회사가 고객의 운전 습관을 기반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 정보 처리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는 위험한 운전이 높은 보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가속과 급제동과 같은 위험한 운전 습관이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는 서비스나 앱을 제공하거나 그래픽을 이용해 운전 습관을 개선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팁을 제공한 경우 중요성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2조 사항을 보면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란 GDPR 제9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민감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GDPR은 제9조 2항 1호상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획득한 경우와 7호 공익 및 기본권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더불어 적절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파일링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일반 조항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통상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반대권,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22조 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에 관해 GDPR은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의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적 처리 근거이자 특수한 범주의 정보를 처리하는 근거,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근거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구조 채택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문 32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플이 given, specific, informed and unambiguous indication, 즉 정보 주체가 동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동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야 하며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관계에서는 자발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자는 우선 동의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후 명확하고 세분화된 동의를 진구하면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동의 증빙 보건 등이 필요한데요. 프로파일링을 위한 동의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한편 정당한 이익은 가장 탄력성이 있는 근거이나 항상 적절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근거가 있고 개인정보에 영향을 가장 미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직원의 비상 연락망이 대표적이죠. 개인의 이익, 자유,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비교형량, 즉 LIA라 불리는 리지티머트 인터레스트 어세스먼트를 실시해야 하고 관련 기록을 복원해야 합니다. 샘플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참고하십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익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법적 이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파일링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컨트롤러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GDPR 6조 1항 6호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트롤러는 자신의 이익보다 정보 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과 자유가 더 중요시되는지 LIA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해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프로파일의 상세 정도. 둘째, 프로파일의 포괄성. 셋째, 프로파일링의 영향. 넷째, 프로파일링 프로세스에서 공정성, 비차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대책입니다. 추가 처리 관련해서도 프로파일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위치 기반의 서비스 중 내 주변 식당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정보 주체 입장에서 나의 위치 정보가 주변 식당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사안이지만 만약 내 귀가 시간 등을 처리해 배달 음식 광고나 푸시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죠. 이런 위치 정보의 추가적 사용은 정보의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정보 수집 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간의 관계, 정보가 수집된 맥락 및 추가 사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합리적인 기대, 정보의 성격과 추가 처리가 정보 주체에 미치는 영향, 공정한 정보 처리를 보장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러에 의해 적용되는 보호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상 합리적 범위 내의 추가 처리와 유사하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은 그 자체로서 특수범주의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수 정보가 되는 정보에서 추론을 통해 특수범주의 정보를 생성 가능할 수 있습니다. 품질과 에너지 함량에 대한 정보가 합해진 식료품 쇼핑 기록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건강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보 주체에 대한 적절한 통지는 민감한 선호도 및 특성에 대한 침해 발생 시 특히 중요합니다.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기타 출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뿐 아니라 정보 주체와 관련된 기타 범주의 개인정보도 추출한다는 점을 정보 주체가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제한된 조사 정보와 결합해 남성 사용자의 성적 지향성을 88%의 정확도로 예측 가능함을 발견했고 출신 민족을 95%의 정확도로, 종교를 82%의 정확도로 예측한 사례가 있습니다. GDRP는 정보 주체의 권리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정권이란 정보 주체가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권리 행사의 사례를 들자면 한 병원에서 심장질환의 증상이 전혀 없는 특정 환자를 심장질환 고위험군으로 프로파일링했습니다. 정보 주체인 환자에게 증상이 없다 해도 통계적으로 심장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경우 정보 주체는 자신에 대한 프로파일링 정확도 개선 등을 위해 추가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권과 관련해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다이렉트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정보 주체가 반대의 근거 입증이 필요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통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이때 프로파일링에 관한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까요? A사의 경우 일반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점을 공개하고 있고 A사의 경우 박스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G사의 경우에도 개인 맞춤 광고가 보여진다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민감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G사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선호도를 세그멘테이션, 즉 유형화하여 구분하여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으며 광고 맞춤 설정 등을 통하여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 주체의 반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사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광고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대한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그 민감성과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 제38항은 아동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분명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아동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위험, 결과 및 보호 대책,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며 특히 마케팅 인격 형성 또는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등의 목적, 아동에게 직접 제시되는 서비스 사용 시 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보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해당 선택과 행동의 성격에 따라서 아동에게 법적 효력 또는 그와 유사하게 중요한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아동은 보다 취약한 사회 그룹이므로 기업은 일반적으로 마케팅 목적으로 아동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아동은 특히 온라인 환경에 민감할 수 있으며 행동 기반 광고에 의해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온라인 게이밍에서 알고리즘이 게임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표적으로 삼고 더 많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통상 프로파일링이 사용되는데요.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가 이러한 종류의 마케팅의 동기 또는 그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컨트롤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국내법상으로는 공공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GDPR에서는 일정한 프로파일링의 경우에도 DPI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자동화된 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자연인과 관련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기반이 되는 자연인과 관련된 개인 측면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의 경우에는 DPI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컨트롤러가 고려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주체에게 프로파일링의 활용에 대해 통지하고 프로파일링이 야기하는 결과를 충분히 안내하고 프로파일링을 통한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과 의견 제시 수단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크닐은 구글에 5천만 유로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구글은 맞춤형 광고의 처리 근거로 동의를 전제하였으나 감독기구는 그 동의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은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로 미르워보아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에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해보면 프로파일링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가장 먼저 자사의 프로파일링 방식이 GDPR 제22조의 프로파일링인지 일반 프로파일링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프로파일링의 성격과 내용 범위에 따라 그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 주체의 정보를 제공할 권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정책 등에 적절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용자의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처리 정지권, 반대권 등 정보 주체 권리 보장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EDPB의 프로파일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GDPR의 프로파일링 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